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네. 자, 오늘 시간부터는요, 이제 사춘기 청소년 자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춘기 청소년 자녀하고의 대화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아이가 몇 살인데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라고의 그 몇 살이 되게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8살부터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요. 9살인데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보통은 한 4, 5,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이면은 충분히 인제 사춘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사춘기 증상이 시작이 되었다면은 부모님이 우선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대화법 혹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네, 혹은 아이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육아 방식들이요. 뭐 9 살이나 10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먹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작된, 그리고 10 대가 되어서 청소년기가 되어가는 우리 아이에게는요,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심리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모의 말을 써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언어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 키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3가지 유형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 말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혹은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이한테 식사 때가 되면 말을 하죠.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 놨어." 자, 이 세 문장의 의미가 아이에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의미를 아시겠나요? 아이들은 되게 다르게 느낍니다, 이 세 종류의 언어를. 그런데 부모님은 대부분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라고 느끼세요. 자, 제가 그러면은 "밥 먹자." "밥 먹어." "밥 차려 놨어." 이 3가지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밥 먹어."라는 말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밥 먹어"는 우리가 문장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유형의 문장인가요? 명령어, 지시어에 속하는 거죠. 밥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밥 먹어 하면 '아 밥때가 됐구나.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인제 애들이 막 오지만 사춘기가 된, 청소년기가 시작이 된 우리 아이에게 "밥 먹어."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싶으신 분들은요, 이 3가지를 한 가지씩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 놨어." 한번 실험해 보시면은요, 좀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사춘기 증상이 조금 심해진 아이들은요,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밥 먹어는요, 명령어예요. 사춘기 증상이 심해진 아이들은요, 명령어는 들으면 짜증이 나요. '아 또 시작이야. 아 안 먹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빽 지르는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렇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라는 건요, 일단 '어디 건방지게 짜증을 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아 이런 말, 이런 방식의 말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멈출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럼 멈추고 나면은 인제 다른 말을 좀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명령어는 기억하실 거는요, 명령어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명령어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되게 말을 되게 조심해서 잘하는데요."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분석을 해 보면 다 지시어 명령어를 그냥 친절로 포장해서 말할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중 메시지가 돼요. 정서적으로는 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을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은 딱 "너 이거 꼭 해야 돼."라는 지시어, 명령어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자, 친절하게 말을 하니까 성질 내기는 좀 그렇고, 근데 내용은 꼼짝 못하게 명령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도 못하는, 그런 결국은 이중적 메시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라는 말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되게 반감이 일어나는 언어다. 우선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밥 먹자." 이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말은요, 같이 뭐뭐 함께 하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춘기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엄마랑 혹은 아빠랑 뭔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가 반감이나 거부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으면은요, 밥 먹자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나오는 것보다, 아, 지금 안 먹을래요? 이런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증상이 되면 부모님들이 되게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뭘 함께 하자고 하면 다 싫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거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사실은 우리 사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엄마랑 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뭔가 하는 거 싫지 않으셨나요? 예, 나도 경험한 그 시절을 지금 우리 아이도 경험해요. 물론 알고 있음에도 서운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 요 시기,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 저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야. 라고 아이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먹자라는 의미가 아이한테 통하려면은요, 관계가 좋아서 같이 밥 먹는 거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게 밥은 같이 먹나요?도 꼭 물어봐요. 그럼 네, 밥은 같이 먹어요라고 하면은 아이고, 아이가 아직 그렇게 되게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제가 되게 단적으로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엄마 아빠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은요, 절대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예.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맨날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힌대요. 그래서 어떤 걸로 어떻게 괴롭히시니? 하고 물었더니, 아,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아, 엄마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같이 먹자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이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예. 엄마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뭐 차근차근 풀어가야죠. 어쨌든 밥 먹자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이 통하려면은 그동안의 관계가 괜찮아야 되고요. 아직 밥 먹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나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뭐 몇 가지 문제 행동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되게 풀어가기가 좀 아직은 수월한 단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밥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거부한다면 아, 나랑 아이가 관계가 이미 문제가 생겨서 나랑 밥 먹는 것도 되게 불편감이 생겼구나. 이거부터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관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도 올릴 거거든요. 그 다음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밥 먹자도 안 통하고 밥 먹어도 안 통한다면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밥 차려놨어? 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부담을 주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밥 먹어, 밥 먹자고 했을 때, 아, 안 먹는다고 하고 되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아이라면은요, 밥 차려놨어 라고 하면은요, 네, 알았어요. 이따 먹을게요. 이 정도의 반응은 그나마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요, 정말 관계가 나빠졌고, 아이도 문제 행동도 너무 많은 그런 고등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요, 우선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잔소리로 아이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거의 엄마가 하는 100%의 말이 다 잔소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이 차이부터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 어머니께서 어쨌든 뭔가 한번 주는 언어적 자극을 조금 변화를 시켜야지 아이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반응 관계를 성공 경험을 해야만 그 다음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니, 자, 밥 먹어 하지 마시고요. 밥 먹자라고 해도 아이가 좀 싫어할 테니 지금 단계에서는 아이 방문 앞에서 그냥 놓고 한번 딱, 한두 번만 부드럽게 딱딱 해주시고, 밥 차려놨어. 요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관계가 너무 나빠져 있고, 아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으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너무 조심스럽고 마치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은 불편하시겠지만, 원래 아이의 마음을 치료해가는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아이가 느끼는 그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어땠어? 엄마는 좀 너 잔소리를 좀 적게 하셨니?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엄마가 그 단어만, 그 문장만 밥 먹어 밥 먹자 해서 밥 차려놨어라고만 다르게 해도 아이들이 조금 그 되게 콕콕 찌르는 그 아픔이 살짝 무뎌지는 그런 현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님이 그 말씀을 제대로 하셨으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할 텐데 싶어서 이제 어머니 상담을 다시 합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밥 먹어, 밥 먹자. 그거 하지 마시고 밥 차려놨어 라고 말한 거 그거 우리 연습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라고요? 제가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걸 왜 기억을 못 하시는 듯한 반응을 보이지? 예, 그래서 다시 어머니 지난주에 밥 먹어 밥 먹자라고 하면 아이가 까칠한 반응을 보이니 밥 차려놨어라는 정도로 말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 연습도 한번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랬는데 아 기억은 나요. 근데 막상 아이 앞에 가면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셨어요. 네, 저랑 대화를 나눈 기억은 났지만 예, 낀 때가 되어서 예, 방문 딱 걸어 잠근 아이 앞에 가면은 엄마 마음이 먼저 막 요동을 치고 막 예, 화도 나시고 하니까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시고 또 하던 대로 아, 빨리 밥 먹으라니까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이가 알아서 변화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자발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 부모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예, 꼭 기억하세요. 네, 밥 차려놨어예요. 밥 먹어, 밥 먹자 이거 다 지우시고요. 밥 차려놨어 한번 해보세요. 자, 방문 앞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해서 연습을 좀 더 여러 번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또 되었어요. 이제 아이부터 또 아이 반응부터 이제 좀 봐요. 이번 주는 어땠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번 주에는 엄마가 저를 좀 덜 괴롭혔어요. 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뭔가 조금 덜 괴롭혔고요. 조금 편안했어요. 그냥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뭐 그렇게 많은 걸 하셨을까요? 자, 다시 어머니 상담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좀 노력하셨나요? 했더니 밥 차려놨다고 했대요. 네, 성공하셨군요. 다른 건요? 다른 거 그냥 하던 대로 했대요.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한마디의 말이 달라지면 정말로 그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주의시킨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밥 차려놨어 라고 말하시고요. 어머니 거실에 앉아서 아이 나와서 먹나 안 먹나 지키지 마세요. 지키시면 안 되고요. 밥 차려놨어 라고 말하고 먹는지 안 먹는지 궁금하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약간 귀만 기울이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안에 아이가 나와서 아마 먹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잘 실천을 해주신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변화로 느껴집니다. 밥 먹어 밥 먹자 그러고 막 짜증스러움을 유발시킨 게 아니라 밥 차려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나왔더니 엄마가 거실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 작은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제를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가면 뭐예요?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이 세 문장의 예, 이 미세한 의미 차이가 우리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관계 점검해 볼 때 밥 먹어 했을 때 별 문제 없이 나타난다면 밥 먹자 했을 때 예, 나랑 그냥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아직은 좋은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 예, 그 다음 단계의 대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밥 먹어 밥 먹자에서 다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밥 차려놨어 하시고요. 거실에서 지키지 마시고 안방으로 예, 들어가서 아이가 먹나 안 먹나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작은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도와주면 얼마든지 관계도 개선될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도 서서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또 실험해보신 분은 예, 댓글로 이렇게 예,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라고 올려주시면 예, 저도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자, 청소년 자녀하고의 대화 방법이나 청소년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차근차근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 훈육 강의처럼 이것도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번호 매겨서 네.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셨다면은 또 예,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네,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예, 또 제가 좋은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